여러분 안녕하세요. 힙스타입니다. 오늘은 하체 운동 중에 하나인 레그 익스텐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레그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에서도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운동인데요. 대퇴사두근을 어떻게 운동을 시킬 수 있는지,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머신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머신 있는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머신은 뉴텍 온힘 레그 익스텐션 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아이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레그 익스텐션은 앞벅지, 대퇴, 사두근을 운동할 수 있는 머신입니다. 여러분, 뉴텍 온힘 레그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머신들이 그래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빼서 나에게 맞는 무게에 꽂아주시면 되시는 거고, 저희 헬스장 회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등받이 앞뒤로 조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보시면 오른쪽 기준에 손잡이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같은 경우에는 운동할 때 잡으시는 손잡이, 그 밑에 뭐가 또 하나 보이시죠? 얘를 위로 당겨 주셨을 때 등받이가 앞으로도 오고 뒤로도 올 수 있게 조절이 가능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 헬스장에 있던 레그 익스텐션과 다르게 이 뉴텍 온힘 같은 경우에는 패드를 내 발 높이에 맞춰서 조절도 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얼마나 패드를 안으로 집어 넣을 건지 아니면 밖으로 살짝 빼서 할 건지도 얘로 조절을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이 패드를 굳이 저 위에 있는 레버를 사용해서 안으로 많이 넣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살짝 밖으로 빼서 하셔도 된다는 점. 그리고요, 여러분, 머신 뒤로 오게 되면 보이시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약간 사선이에요. 살짝 누워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6에 돼 있는데 1, 2로 하게 되면 의자가 거의 뒤로 눕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6에다가 고정을 해놓고 회원분들도 그냥 6에 놓고 사용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자세를 보여드리면서 자세한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자세를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앉아야겠죠. 엉덩이를 최대한 안으로 집어 넣어 주셔야 돼요. 엉덩이를 끝까지 집어 넣어서 앉아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에 손잡이 밑에 레버가 있어요. 등받이를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잡아서 쭉 뒤로도 가지만 앞으로도 쭉 나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엉덩이를 쭉 뒤로 밀고 나의 오금이 이 의자에 딱 닿을 때까지만 엉덩이를 집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등받이를 조절해 주시는 게 전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벨트가 있어요. 레그 익스텐션이 보면 벨트가 없는 아이들이 있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있는 아이들은 웬만하면 저는 벨트를 꼭 착용하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벨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그 익스텐션을 하시다 보면 힘들어서 몸이 떠요. 의자에서 다리가 떠요. 그거를 벨트가 잡아서 눌러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리가 더 이상 뜨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드 같은 경우에는 조절하는 게 두 군데예요. 지금 앞으로 많이 나와 있죠. 여기 추 바로 옆에 레버를 당겨서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전 지금 사이에다가 넣어줬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움직여요. 저는 사이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패드는 딱 발목 쪽에 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상태로 주먹을 쥐고 내 다리 사이에 넣어 볼 거예요. 내 다리 사이에 넣고 내 다리로 무릎을 살짝 가볍게 잡는다고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손을 쓱 빼주시는 거예요. 이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발도 똑같아요. 딱 주먹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넓이로만 벌려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손잡이를 잡으시고, 발끝은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힘들다 보니까 발이 축 처져요. 발끝이 처지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발끝은 하늘로 향해 있어야 해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발끝이 이렇게 축 처진 상태가 아니라 쭉 펴준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주시는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패드가 공이라고 생각하세요. 공을 찬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을 힘차게 쭉 차주신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회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자, 공을 찬다 생각하고 한번 올려보실까요? 방금 보셨죠? 패드가 다리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무릎도 무릎이지만 종아리, 허벅지 다 무리가 올 수 있어요.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부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언제나 패드는 나의 발목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발끝을 세운 상태에서 올릴 때 절대 퉁 하고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올려주셨다가 천천히 내려주세요. 근데 회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빨리 올렸다 내렸다 하던데 왜 난 천천히 하라 그래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무게가 올라가기 전까지 이 단계를 다 거치신 분들이에요. 이미 속근육이 어느 정도 발달을 하셨기 때문에 무게를 치시면서 겉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속도가 좀 빨라지시는 거예요. 무게가 무거울수록 절대 천천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라고 단정을 짓기보다 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힘들어져요. 그래서 약간의 스피드와 속도가 생기는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그렇게까지 무겁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엔 올릴 때는 약간의 스피드가 있는 상태에서 올리시지만 내릴 때는 천천히 이 대퇴사두의 긴장감을 유지를 하면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내려주셨다가 다시 올려줍니다. 근데 올릴 때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약간 빠르게 올라왔다가 천천히 내려가는 건 저 뭐 다리 어디 아픈 데 없어요 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무릎이라던가 하체 어느 부분 수술을 하셨다거나 아프신 적이 있다 하시면 올릴 때도 천천히 올려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내릴 때 아까 빠르게 올리는 거에 비해서 대퇴사두가 계속 더 긴장을 하고 있어요. 올라갈 때부터 쥐어짜는 것처럼 긴장을 하고 내려갈 때 또한 이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천천히 하면서 속근육을 약간 발달을 시켜놓고 이 상태에서 20개씩 4세트가 가능하시다고 하면 올리실 때 약간의 스피드를 사용해서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주시는 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제가 회원분들한테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것 중에 하나, 그래요? 20개씩 4세트만 채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네? 알겠어요. 되지도 않는데 억지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똑바로 나에 맞는 무게에서 바른 자세로 했을 때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바른 자세가 무너지는 순간 부상의 위험도 높아지고, 저는 그때부터는 운동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천천히 올렸다가 내려주실 때 5개씩 4세트를 해보세요. 5개씩 4세트 처음에 힘드실 거예요. 왜? 천천히 하는 운동이 힘듭니다, 여러분. 쉬운 거 같죠? 오히려 더 어려워요.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5개씩 4세트를 하던 게 이제 좀 괜찮네? 다리도 뭐 아프거나 한 거 없고 이제는 힘들지 않아 하시면 10개씩 4세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늘려서 나중에 20개씩 4세트가 되면 그때부터는 올리실 때 속도를 살짝 내서 올리셨다가 천천히 내리시는 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얘 또한 다시 5개, 10개, 15개, 20개 이렇게 늘려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저는 무릎이 많이 안 좋았다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서 저 무릎이 안 좋은데 하체 운동해도 되는 걸까요? 저 무서운데 하체 운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하체가 건강이 안 좋으실수록, 무릎 건강이 안 좋을수록 하체를 아예 배제하면 안 좋아요. 어느 정도 하체도 약간씩 들어가 주시면서 얘네에게 근육을 만들어 주면서 건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아예 안 하시면
얘네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조차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다리 어디가 아파요, 뭐 걱정돼요 하시면 일단 병원에 가서 의사분께 상담도 받고 이런 운동을 해도 되나요? 물어보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거 스쿼트나 뭐 되게 많죠, 하체 운동도. 하지만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레그 익스텐션이에요. 저는 레그 익스텐션으로 무릎이 많이 좋아졌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도 허벅지, 종아리 쪽, 무릎 뒤 오금 쪽 수술을 하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도 얘로 재활하라고 말씀드려서 얘를 올 때마다 하고 계세요. 정말 좋은 운동이거든요. 특히 다리, 무릎, 허벅지 힘이 없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운동이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면 벨트 풀어서 꽂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나오셔도 되는데 처음 운동할 때 그냥 나오면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덜덜덜 떨면서 나오세요. 아까 패드를 조절했던 쭉 빼주시는 거예요. 아까 패드를 안쪽으로 집어넣을지 바깥으로 뺄지 조절했던 레버 있잖아요. 얘를 사용해서 밖으로 쭉 빼주시고 이렇게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은 바로 옆에 있는 시티드 레그 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땐 레그 익스텐션을 하신 후 바로 뒤에 시티드 레그 컬을 해주시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 얘로 대퇴 4두를 열심히 운동을 했어. 막 애를 아프게 만들어놨어. 그 다음에 시티드 레그 컬로 대퇴 2두, 즉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햄스트링, 허벅지 뒷벅지를 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은 이 시티드 레그 컬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